미국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잘 가는 흐름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뭐 잠시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더 가기도 하지만 전쟁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전략 챙겨드릴게요.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오늘 돈의 그 투자의 흐름을 봤더니 크게 우주항공,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 갑자기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더라고요. 네. 그걸 좀 분석해 드렸는데 코로나19 관련주, 이 신종변이 바이러스, 이건 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보통 이런 이제 뭐 전염병이나 감염병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네. 크게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 갈 때는 사망자 나올 때 가장 크게 확산되는데 네.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뭐 데이터상 사망자가 나오거나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지금 말하기로 뭐 코로나19 당시처럼 이렇게 팬데믹으로 가는 대유행의 시기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그냥 일부 그동안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그 시장의 유동 자금들이 테마성 있는 쪽으로 좀 몰려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과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그 백신이나 또 코로나 뭐 진단키트 관련 이슈의 종목들은 23년까지 네. 그러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는데 그 기업들을 여러분들 분석하실 때는 그동안 벌어들인 자금 가지고 M&A든 또는 뭐 R&D를 통해 가지고 신제품, 신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 기업들은 투자해볼 만한데요.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 19년 이전의 사업들만 영위하는 기업들이니까 계속 성장 어떤 가능성 놓고 볼 때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벌어들인 돈을 계속 까먹기만 한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뭐 지금처럼 이슈가 좀 있을 때 뭐 내가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런 거는 이제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건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나마 투자해볼 만한 기업은 시젠 같은 경우에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던 기업인데 그거를 지금 잘 활용을 해서 신제품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올해도 실적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 같고 25년도에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익이 증가되는 구간이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증권사 제시되는 목표 주가가 한 3만 5천 원까지는 제시가 네네네. 되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셀리드 이런 부분이 상한가 가고 신풍제약 오르고 이게 단기 테마, 네. 그러니까 과열주의 이런 부분은 또 같이 붙어 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예. 개인적 의견을 드리자면은 사실 관심 없다가 제 의견이고요. 네. 예, 이런 기업들에서 상한가 같다고 해서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네. 지금 오히려 오늘 좀 빠지는 종목 중에 주도주를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런 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증 환자 앞서도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비중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말씀해주신 사망자가 나와야지 그때 이제 드라마틱하게 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관심 정도로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확산은 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잠시 쉬어갈 때 주도주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시장 좀 파악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또 잘 갔네요. 사상 최고가 가고 우리는 전쟁 좀 잃었던 점수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은 뭐 우리와 좀 다르게 내수 소비도 잘 되어 네네. 있고요. 또 서비스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수출 주도 국가, 그다음에 또 유가 영향을 많이 받거나 또 환율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그 전쟁 리스크는 같이 받았지만 네. 역시나 제자리를 빨리 찾아가는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한국 증시도 제가 볼 때는 뭐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실적 시즌 들어갔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 3주차, 4주차 가면은 전 고점을 좀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신고가가 아직 안 나고 있는데요. 지수단에 볼 때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실적 시즌 들어간 좀 실적 주도주를 계속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 대표님, 사실 이제 우리가 잘
갔다가 페이스 조절 잘 했다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훅 꺼진 흐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변동성도 굉장히 심했고 그러면은 뭐랄까 국내 증시에서 전쟁 때문에 하락됐지만 그래도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회복한 그런 거 좀 따지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종목군은 뭐라고 보세요? 글쎄 이 전쟁 이슈 항상 저도 반복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그 전쟁이 터지면 이게 위험 요인으로 바라보는데요. 누군가에게 이게 상당히 기회 요인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 현물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현물을 사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도 리스크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이 올라버리면 그것도 리스크입니다. 맞아요. 그 말들은 네. 빠졌을 때는 항상 위험이 아닌 기회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도주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제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신고가 나오지만 삼성전자도 곧 그런 흐름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달에 또 4월 뭐 초까지 해서 시장이 좀 변동을 줄 때 좀 튀었던 쪽의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섹터로 볼 때 뭐 광통신, 또 광전자 네, 네. 이런 쪽은 잘 보시면 어제 약간 좀 급락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땐 빠질 시점 됐다는 거죠. 그 말들은 결국에는 시장이 좀 자금들이 갈 곳이 없던 그 시기에 잠깐 들어갔다가 서서히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들이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 시장 트렌드 흐름상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쪽도 잘 보시면은 전쟁 이슈 중 오르는 기업이 있고 오르다 만 기업도 있는데 네.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크게 본 수혜를 본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구조적 성장에 돌입하는 방산주는 최근 뭐 빠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탈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게 또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전쟁 충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거 되게 주목할 만한 그런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예. 섹터나 산업으로 볼 때 2차전지 특히 ESS 쪽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가파르게 오르는 흐름이 네, 나타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리튬하고 연결돼서. 네. 예. 과거에 우리가 이제 리튬, 그러니까 원재료가 네. 그 재고평가 손실 때문에 많이 마이너스 냈던 기업들이 반대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재고평가 이익이 지금 증가를 하면서 사실은 영업이 추정치들이 상향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회복이 됐습니다. 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 ESS라고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 다 여기에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소재단에서는 LNF가 아마 올해 하반기에 LFP 양극재를 처음으로 이제 출하하거나 양산을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소로스 첨단 소재, 그 동박이나 전지박 쪽인데 역시나 이런 쪽으로 좀 출하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 같고요. 4680 뭐 또는 테슬라의 건식 공정 이야기도 최근에 좀 들립니다. 새로운 기술과 함께 또 전고체 배터리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기술과 함께 여기에 먼저 진입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약간의 좀 더 고밸류를 받는 거죠. 프리미엄 받는 거죠. 네네. 그런 기업들 등장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아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것들 주가 반응이 나오는 거는 그런 데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을 뵈면 이 질문을 꼭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엔트로피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최근 또 개발한 미토스 이게 또 안전 관련해 가지고 누구에게나 공개하지 않는 요런 또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흐름도 나타나는데 지금 AI 대 AI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까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투자 전략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 예.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안주 투자하는 건데요. 보안주. 예. 제가 우리나라 보안기업 많이 탐방 다녀봤는데 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보안주들이요.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만 주목받았다가 그러니까요. 예. 또 이슈가 꺼지면 바로 내려가 버리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늘 한싹 뭐 센트럴 네네. 지니어스 이런 종목들이 내려가거든요. 네네네. 이럴 때 기회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쪽은 네. 항상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는 게 지금 네.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상 맞을 것 아.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급등해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매도의 시점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들 기업들이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요 구간이 제가 볼 때는 매수의 기회고요. 1년에 공이 한 서너 번은 위아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분기별로 한 번씩이군요. 그 변동성을 먹는 거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보안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대형주도 있긴 하겠지만 국내 중소 스몰캡 기업들 중에서 뭐 라운시큐어라든지 네. 뭐 지니어스 이런 기업들 좋다고 많이 이야기되는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냥 이 같은 부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기술력 있는 좋은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으로 좀 중장기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기술력 있는 거 뭐 어떻게 그걸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리포트 뭐 보면서 네. 뭐 실적 데이터 이런 부분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리포트가 안 나온 것도 있어서. 맞습니다. 보안주들 보시면은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장성 놓고 볼 때는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이 국내에 국한된 이 작은 시장에서 나눠 먹기가 많은데요. 요새 보시면은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라운시큐어라고 하는 기업들이 라운시큐어. 예, 국내에서 상당히 엄청 강자인데요. 올랐었죠, 최근에. 요 다시. 기업들 잘 보시면은 최근에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무언가 매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기업 가치가 한 단계씩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자 암호시 나오는데 네. 국내에는 양자 관련된 오리지널 기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양자 보안 쪽은 그래도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라운시큐어가 이런 쪽도 강자이니까 라운시큐어를 지금 시점에서 관심 가지면 어떨까. 또 제가 몇 번씩 탐방 갔던 기업이고 네. 체크가 크로스로 몇 번 됐던 기업이니까 네. 요 믿을 만한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그 실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대표적으로 해외 매출이 잡히느냐이다. 이런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 양자 보안에 관련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 섹터 그리고 원전, 로봇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삼천당 제약 악재에도 이거는 좀 굳건한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네. 어디에 포인트를 앞으로 더 볼까요? 일단은 예. 코스닥 시장은 원체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네. 계속 큰 이슈와 함께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스몰캡을 제가 이제 커버하는 입장에서 또 탐방을 다니는 입장에서 개별 기업들의 그 기초 펀더멘탈이 되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기초적으로 뭔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요인들이 나타날 때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따라붙는 전략도 최근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좋은 기업보다는 전략을 잘 짜거나 또는 방향성을 잘 맞춰가면 상당히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좋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전략을 오히려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코스피 7천 넘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앞서 이제 코스닥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코스피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서 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포인트로 전략을 다음 주에도 좀 세워볼까요? 일단 예. 3월 중순쯤 나왔던 그 노무라 증권의 코스피 8천 전망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전쟁 이슈 때문에 뭐 시장에서 크게 중요하게 이제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7천선 최근 증권사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치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결국 삼전, 하이닉스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 종목 주가가 올라간다고 사실은 말해주는 거고 그게 지금 지수로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7천 개인적으로는 빠르면 4월 말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고 4월 말? 있고요. 네. 얼마 안 그리고 남았는데요? 예, 네. 왜냐하면 삼정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는 다음 주 실적이 나오고요. 네. 삼성전자가 마지막 주에 나오니까 확정 실적이? 네네. 네. 그래서 그 즈음 기대치 그 다음에 발표 이후에 향후 전망이나 가이던스 여기에서 충분히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7천을 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증거사에서 지금 전망하는 거는 좀 더 여유롭게 보는데 5월 중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네. 코스피 7천 가는 거는 우리가 기대만은 아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주시장 투자할 때 그렇지만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가는 쪽에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네. 예,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지금이 6,200인데 어쨌든 4월 말에 7,000을 넘어설 것이고 더 여유롭게 봐야 된다. 그럼 지수는 갈 거라는 거잖아요. 지수 관련해서 추종할 수 있는 전략들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네,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간다면. 일단 예. 종목이 불안하다시면은 역시 최근에 ETF 많이 투자하시니까 좋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속 사서 모아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가격에서도 네. 전방 시장에서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확보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이야기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계속 보유하는 게 맞고 모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보이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즈음 매도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 오늘 또 삼성전기 잘 가는데 네, 결국 네. 다 AI라고 하는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MLCC 이런 게 지금 계속 매출 이익을 내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국내 증권사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자꾸 듣다 보면은 하나의 이게 트렌드가 되는 듯한데 그게 결국은 가네요. 네. 갈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표님은 노무라의 8,000선을 목표로 해서 시장을 바라보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보시고요. 이번 달 말에 7,000 이렇게 목표를 세워주셨으니까 그런 부분 좀 원활히 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와 함께 시장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